썩자. 야, 이제 안에가 텅텅 비었네. 마지막 남은 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 타올라이. อันนี้ขาย20 บาท 20밭. 20 บาท 하나 20밭. 이거 뭐야? เขียนสติกเกอร์ตอนนี้กำลังไปต้นตาลนะตอนนี้จะเปลี่ยนโลเคชั่นไปต้นตาลนะ 오빠이 똔따노. 르악 레오라. 내한테 얘기 안 하는데 똔딴 간대요. 이거는 저희 아내 사업이다 보니까 아내가 결정하는 게 맞긴 하죠. 옆에 주차장 자리였는데 뭐가 막고 가건물로 뭐가 하나 또 들어섰더라고요. 집 근처에 이렇게 작은 호수에 왔습니다. 콘깨는 또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조그만 호수가 되게 많아요. 한 번씩 오던 카페거든요. 여기 커피가 되게 맛있어요. 태국은 일찍 마치는 카페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도 5시에 마쳐요. 오늘 토요일인데 장사 안 하시네. 여기가 할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주 문을 닫으시더라. 여기도 집 근처인데 여기는 카페가 엄청 넓어요. 실내도 있고 이렇게 실외에도 있는데 여기는 논뷰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커피가 왔네요. 태국 커피도 되게 맛있습니다. 좋다. 약간 여기가 역광이 비춰져 가지고 조금 어둡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경치가 좋은 데서 이 카페에서 부금이 좋은 게 나오니까 억지로 부금을 안 틀어도 되게 좋네요. 오늘은 좀 제가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햇볕이 드는 날도 있고 그늘이 지는 날도 있고 한 번씩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좀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힐링되는 마음에서 영상을 이렇게 딱 보면서 잠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편안한 시간을 좀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좋은 얘기만 좀 하고 싶더라고요. 앞서 영상에서도 좀 보셨다시피 저희 아내가 중고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1년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거를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은 똔딴 시장이라고 해서 콘깬에서 되게 큰 야시장이 있어요. 그 야시장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는 중고 옷가게를 옮길지 그만할지 결정을 아직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게를 가보니까 가게를 이전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게 태국 정착 생활이 처음이라면 저도 많이 좀 당황스럽거나 서운한 부분을 내비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적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면 부부가 이러한 일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냐 또 그런 사고가 있고 지금 이제 중고 옷가게 같은 경우에도 100% 저의 아내의 지분으로서 아내가 가게를 닫고 이전하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결정해도 된다 이거는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태국에 살면서 여러 부분을 겪어오다 보니까 문화적인 것과 여러 가지들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르구나라고 좀 많이 느꼈어요. 당연히 어떤 또 태국 분들은 의논해서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절대적인 건 아니고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기존에 있는 그 가게에서 1년 계약을 하지 않고 중고 옷가게는 철수하는 걸로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가게를 투자를 하고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게 제일 큰 이유겠죠. 아내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순수익이 얼마나 들어오냐 이런 거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의 수입인지도 몰라요. 잠깐 빠지는 얘기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입 관리를 아내 따로 저 따로 그렇게 해요. 왜냐면 누구 한 명이 맡아서 하기에는 그 통장 자체가 저는 주로 한국 통장을 관리를 하게 되고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태국 사람이니까 태국 통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내 명의로 집이 2채가 있고 집 2채 다 대출을 내서 대출금을 갚고 제가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제가 일일이 신경 쓸 수도 없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한국에 큰아들이 있잖아요. 마이스터 고조 사립고등학교 이제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다 보니까 집에서 등하교하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끼 정도 급식이 무료라고 저는 알고는 있어요. 기숙사가 있는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학부모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큰아들이 들어가는 학비라든지 보험료 뭐 이것저것 한국에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요. 제 수입에서 충당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 아내는 초혼이고 제가 이제 재혼이고 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 아내한테 부담을 전가시키기에는
일도 부담을 시켜주고 싶지는 않고 아내한테 고마운 게 자기만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오히려 아내한테 고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적인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기에는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다시피 직원의 횡령이나 도난, 주인이 그 가게를 지키고 있다면 횡령을 한다거나 뭔가 물건을 훔쳐가는 거는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아내가 여러 가지 주력 사업으로 청바지 온라인 판매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중고 옷가게를 등한시한 부분도 있죠. 한국인인 저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좋게 얘기해서 낙천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오늘 일은 뭐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야지 좀 잠이 오는 약간 좀 그런 성격이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안 하면 내일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초창기 태국 생활을 하면서 저도 조금 적응을 하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뭔가 빨리 해결해야 된다. 좀 T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중고 가게를 하면서도 횡령이나 도난 정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CCTV를 설치하거나 단속이 좀 필요하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솔루션들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잘 되겠지 낙천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태국에 사는 입장에서 설명하기 좀 쉽지 않은, 한국과는 좀 다른 시스템들이 되게 많아요. 혼자서 바꿔내 나가기도 좀 쉽지 않고, 외국인인 저 입장에서는 제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않고 태국에서 오래 정착해서 살려면 제가 바뀌어야지, 제 외에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모순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50 넘어서까지 내 몸에 배워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고칠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 더 낙천적인 성격으로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바꾸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지만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태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로 경제 침체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어요. 생산적인 공장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태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의 비중이 되게 커요. 지금 태국 바트화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작년 37이었던 바트화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44. 쉽게 말씀드려서 이 커피를 작년에 3,700원에 살 수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4,400원을 줘야지 살 수가 있어요. 한 3박 4일 정도 관광을 와서 이러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태국에서 사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산다고 했을 때 한 3,700만 원에 작년에 살 수 있었던 자동차가 지금은 4,400만 원을 줘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죠. 700만 원이 더 비싸졌다라는 그런 결론이 들다 보니까 외국인이 그 나라 돈을 바트화로 바꿔가지고 쓰는 입장에서는 살인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태국 자체 물가도 오르고 바트화도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체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만 손해일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은 연계가 되어 있죠. 태국에 관광객이 100만 명이 왔다고 쳤을 때 물가가 오르고 바트화가 비싸지면 다른 나라로 옮겨가겠죠. 100만 명이 오던 그 관광객이 70만 명, 60만 명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방콕이나 파타야, 푸켓, 치앙마이 이런 곳에서 돈을 쓰게 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중소도시나 관광지가 아닌 곳에서는 일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태국인들도 일할 거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죠. 관광지로. 그 돈을 벌어서 시골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태국인들의 월급이 평균적으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돼요. 한국인들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입이잖아요. 그 나라 물가도 한 4분의 1 정도이지 않겠냐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방콕에 산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인 물가 수준은 한국과 동일하거나 1-20% 정도는 비싸다고 느껴지거든요. 당연히 로컬 시장 같은 데 가서 1,000원, 1,500원 주고 밥 한 끼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가끔씩이지 1년, 2년 로컬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한 명이 방콕에서 산다고 보면 200만 원은 든다고 보거든요. 2명이 생활한다고 봤을 땐 300만 원은 잡아야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주관적으로 느꼈던 거고요. 이거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망고나 이 열대과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보다 싸죠.
공산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자동차는 관세가 워낙에 또 높다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최소 2배에서 2.5배 정도까지 한국만큼 돈이 들거나 한국보다 좀 더 비쌀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온라인 청바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서는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관광산업에 태국인들이 많이 일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입이 줄어들에 따라서 당연히 그 씀씀이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제가 미용실을 할 때도 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은데 사장님은 미용실 하는데 경기 안 타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니까 커트는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국의 미용업 같은 경우에도 정말 경기를 많이 타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경기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파마할 때가 됐네? 파마할 수 있고 염색할 수도 있고, 근데 경기가 안 좋고 수입이 줄다 보면 뿌리 염색 1cm 자라면 이번 달 그냥 넘어가자, 다음 달에 하자, 좀 덥수룩하긴 한데 좀 참았다가 좀 자르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직격탄을 받을 수가 있는 직종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한국 나이로 51살이 됐는데 예전에 제가 한 50살이 넘어가면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 멀었구나, 많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많이 서투르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해결해 나가야 하는 숙제들도 많고, 그 숙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도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살든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에 살다 보면 너무 좋겠죠.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들도 해봤는데, 만약에 저희 아내가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어떤 사업체가 없다면 선우랑 저희 아내랑 같이 한국에 가서 살아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얘기들도 해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되게 많아요. 은행 대출로 해서 집 2채를 갚아내 나가야 하는 것들도 있고, 이제 시골에 있는 이제 저희 아내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말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부모님들 같은 경우,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들한테 그렇게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많잖아요. 이것도 문화적인 차이겠지만 아내 오빠도 지금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다 보니까 하루 이틀에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아닌 것 같고, 제가 태국살이를 몇 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보고 되게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좋게 말씀 많이들 해주시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여곡절들이 되게 많았었죠. 시청자분들이 메일이나 사연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돌싱이다, 영상을 볼 때마다 많이 공감을 많이 하고 부러운 부분들도 되게 많다, 국제 결혼을 좀 꿈꾸고 있는 1인이다, 조언을 좀 구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인연이 되었던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소개 안 되었던, 짧게 인연이 되었던 분들도 계세요. 저도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절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번에 뭔가를 성공을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패하면서도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반성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보는 어떤 시각 자체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저러한 얘기를 좀 한 번쯤은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중구난방 얘기한 부분이 좀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해 가면서 열심히 살아갈 예정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하실 때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저보다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이해를 잘 해주시면서 봐주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